옛다. 이거나 가지고 가. 이른 새벽 장례식장 가는 며느리 서윤에게 시어머니가 무거운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은 황당했어요. 5년 동안 따뜻한 말 한마디 없던 분이었거든요. 콩나물 대가리 몇 개 버렸다고 1시간을 호통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시락이라니. 서윤은 도시락을 받아든 순간 너무 무거워 휘청했습니다. 반찬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무게였어요. 도시락을 연 순간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대체 도시락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길래 서윤이 이토록 울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행운이 올 거예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월세 미리면 봐주는 거 없어. 하루라도 늦으면 나가. 서울 변두리 상가 골목에 이 목소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호랑이 건물주 명자였어요. 명자의 나이는 72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운 여인이었죠.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닳도록 20년을 버틴 끝에 허름한 3층짜리 상가 건물 하나를 올렸어요. 명자에게는 그 건물이 자식보다 소중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 남편 없이 아이 키우며 수없이 멸시를 당했던 명자였기에 그 교훈은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호랑이 시어머니 밑에서 5년째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서윤, 나이는 34이었습니다. 원래는 밝고 예쁘기로 소문났던 아이였어요. 하지만 시집 온 지 5년이 지나면서 그 환한 얼굴은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그늘이 드리워졌고 한때 싱그럽던 입꼬리는 좀처럼 올라갈 줄 몰랐어요. 남편은 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효자였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힘들어해도 돌아오는 말은 늘 똑같았죠. 엄마가 원래 그래. 너가 참아.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시어머니 눈치, 남편 빚, 끝이 보이지 않는 가게 일. 서윤은 날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며칠 전부터 친정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정밀 검사를 받는 중이었고 결과는 오늘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침부터 가슴 한구석이 무거운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답답했죠. 새벽 4시였습니다. 서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엄마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5년 동안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했죠. 시어머니 눈치가 무서워서 발걸음 한번 제대로 떼지 못한 불효자식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골목을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명자가 가게 셔터를 걷어차는 소리였습니다. 새벽 5시 반 어김없이 나타난 시어머니의 등장에 서윤의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었죠. 해 떴는데 아직도 문 안 열었냐? 서윤은 부은 눈을 손등으로 비비며 후다닥 뛰어나갔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시어머니 목소리만 들으면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명자는 가게 앞을 지나던 세입자를 붙잡았습니다. 2층에서 미용실을 하는 젊은 사장이었죠. 월세 내일까지야. 하루라도 늦으면 나가. 세입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종종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등 뒤로 명자의 매서운 눈빛이 칼날처럼 따라붙었어요. 그리고 그 눈빛이 고스란히 서윤에게로 돌아왔죠. 뭘 봐? 일 안 해? 서윤은 대답도 못한 채 재빨리 주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반찬가게 주방에서 서윤은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어요.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돌아보니 명자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 명자가 쓰레기통을 확 뒤엎자 바닥에 콩나물 꼬리들이 쏟아졌습니다.
버린 콩나물 대가리가 몇 개야. 이게 다 돈이야. 서윤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변명 한마디 할 수 없어서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봤어요. 가게 앞을 지나던 동네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에고, 저 며느리 불쌍해서 호랑이한테 시집왔으니 팔자야, 팔자.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어요. 서윤은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쪽팔림과 억울함이 뒤섞여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는 수밖에 없었죠. 바로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힐끗 본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친정 엄마였습니다. 혹시 검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밀려왔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명자가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기에 서윤은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꺼진 화면에 부재중 전화가 7통이나 찍혀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서윤은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연신 주문을 받고 반찬을 담았어요. 땀을 닦을 새도 없이 정신없이 움직였죠. 이 시금치나물 좀 짜네. 중년 여자 손님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막 사과하려는 찰나 명자가 카운터에서 벌떡 튀어나왔어요. 짜긴 뭐가 짜. 젊은 사람이 입맛이 까다롭네. 싫으면 가. 손님이 벌떡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명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윤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내가 간을 못 맞추니까 손님이 끊기지.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잠깐 손님이 끊긴 틈을 타서 서윤은 가게 구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아침부터 목에 가시처럼 걸려있던 엄마 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병원에 전화를 걸었죠. 네, 주치의실입니다. 네, 저 박순옥 환자 보호자입니다. 오늘 검사 결과 나온다고 해서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 짧은 침묵이 서윤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요. 보호자분이 직접 오셔서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직접 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서윤은 모를 리 없었죠. 좋은 소식이었다면 전화로 말해줬을 테니까요. 지금 당장은 가기가 어려운데요. 어머니한테 직접 여쭤봐도 될까요? 환자분께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보호자분도 꼭 오셔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서윤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덩달아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평소보다 가라앉아 있었어요. 엄마 나야. 병원에서 검사 결과 나왔다던데 뭐래? 아, 서윤아.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별거 아니라면서 왜 목소리가 그 모양인지 서윤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엄마, 나한테 숨기지 마. 병원에서 보호자 직접 오래. 무슨 일이야?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한숨과 함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암이래. 서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까지 하면 5천만 원 정도 든다더라. 근데 서윤아, 엄마는 수술 안 해도 돼. 나이도 있고 너 힘들게 하기 싫어. 그냥 이대로. 엄마 무슨 소리야? 서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무릎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며 간신히 몸을 지탱했죠. 수술하면 나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서윤아, 됐어.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 엄마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서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서윤은 입술을 꽉 깨물며 겨우 목소리를 짜냈죠. 엄마, 나 금방 다시 연락할게. 기다려, 알았지? 전화를 끊고 서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서윤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지갑에는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습니다. 서윤은 그 막막함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홀로 남은 서윤의 어깨가 어둠 속에서 들썩였어요. 하루 종일 꾹꾹 눌러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둑을 허물고 쏟아졌습니다.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엄마를 보내야 한단 말인가. 서윤은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이를 악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바로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사업한다던 고향 친구였어요. 만날 때마다 돈 좀 있다고 자랑하던 그 친구였죠. 서윤의 눈에 희미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졌어요. 친구 이름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는 동안 서윤의 심장도 덩달아 쿵쿵 뛰었어요. 서윤은 두 눈을 질끈 감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받아줘, 제발. 지금 이 순간 서윤에게는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나서야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졸린 목소리였어요. 서윤은 그제야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있었죠. 이런 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다니. 하지만 이미 전화를 건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나야, 서윤이. 미안해, 이 시간에. 서윤아? 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친구의 목소리가 한결 또렷해졌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엄마가 암이라는 것,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를 합치면 5천만 원이나 필요하다는 것, 자신에게는 10,000원짜리 2장밖에 없다는 것까지. 말을 하는 동안 서윤의 목소리는 계속 떨렸고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서윤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5천만 원. 친구가 낫게 되뇌었어요. 서윤의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역시 무리한 부탁이었나 싶었죠. 서윤은 거절당할 것을 예상하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5천은 다 못해도 2천 정도는 어떻게 해볼게.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2천만 원이라니. 서윤에게는 그 돈조차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평생 그런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죠. 정말? 정말이야? 고마워. 진짜 고마워. 서윤은 연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서윤은 닦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서윤아, 지금 당장 현금으로 받아가야 해. 내가 계좌가 좀 복잡해서 이체가 안 돼.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현금으로 받으러 가려면 지방까지 내려가야 했어요. 버스로 5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죠. 게다가 시어머니 허락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알겠어. 내가 내려갈게.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서윤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작게나마 살아난 기분이었어요. 칠흑 같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친 것 같았죠. 그러나 기쁨도 잠시, 서윤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지방까지 갔다 오려면 최소 하루는 걸렸어요. 그 시어머니가 그걸 허락해 줄 리 없었죠. 서유는 머리를 쥐어짜며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늦은 밤까지 TV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서윤이 거실로 나가보니 화면에 장례식장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오가는 모습이었죠. 서윤은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뜩 스쳤어요. 장례식이라면 시어머니도 못 막으시지 않을까? 서윤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대담한 생각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나쁜 거짓말. 하지만 엄마 목숨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마음을 애써 누르며 결심을 굳혔어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남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내일 잠깐 지방 내려가. 시어머니한테는 장례식 간다고 했어. 뭔 장례식? 누가 죽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의아하다는 듯 올라갔어요. 그냥 친구 아버지. 자세한 건 묻지 마. 어머니한테 절대 말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남편은 별 관심 없다는 듯 대충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남편에게는 실망한 지 오래였지만 이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습니다. 이제 가장 큰 고비가 남았어요. 시어머니였죠. 저녁이 됐습니다. 서윤은 안방 문 앞에 섰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마른 침을 몇 번이나 삼키고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배었죠. 서윤은 떨리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명자가 안경 너머로 며느리를 쏘아봤어요. 손에는 돈다발이 들려 있었죠. 그날 매출을 세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뭔데? 퉁명스러운 한마디였어요. 서윤은 최대한 슬픈 목소리를 만들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고향 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명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서윤의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는 그 시선이 마치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서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슬픈 표정을 지었죠. 친구 아버지, 걔가 너한테 뭘 해줬다고 거길 가냐? 제가 힘들 때 많이 도와줬던 친구예요. 꼭 가야 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들킬까봐 두려운 건지 서윤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명자가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게 문 닫으면 하루 매출이 얼마나 손해인지 알아? 서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안 된다는 뜻인가? 서윤의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포기하고 돌아서려는 그 순간 등 뒤에서 명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갔다 와. 대신 내일 모레 새벽같이 문 열어. 서윤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명자는 이미 돈다발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서윤은 얼른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방에서 나온 서윤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됐다, 허락받았다. 하지만 안도감과 함께 죄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서윤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서윤은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검은 상복을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서윤은 상복을 털어내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초라한 얼굴의 여자가 서 있었어요. 5년 전 시집 올 때만 해도 환하게 빛나던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깊이 패인 눈 밑 그늘,
핏기 없는 입술. 서유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서유는 상복을 들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이번 한 번만 거짓말할게요. 그날 밤 서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이 괜히 원망스러웠어요. 자기 장모님이 위험한 상황인데 저렇게 태평하게 잘 수 있다니. 서유는 씁쓸한 마음으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일 일이 잘 풀릴까? 친구가 정말 돈을 빌려줄까?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서유는 눈이 말똥말똥해서 도저히 잠들 수 없었죠. 새벽 4시가 됐습니다. 서유는 살금살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이 깨지 않도록 조심조심 움직였습니다. 어제 준비해둔 짐을 챙기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발끝으로 걸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냄비와 뚜껑이 부딪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고소한 기름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전을 부치는 냄새 같았습니다. 서유는 걸음을 멈추고 부엌 쪽을 바라봤어요. 이 새벽에 누가 요리를 하고 있는 걸까? 서유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은 빨리 나가는 게 먼저였어요. 서유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직 캄캄한 새벽 공기가 차갑게 볼을 스쳤어요. 서유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터미널까지 가려면 서둘러야 했죠. 서윤이 조심스럽게 현관문 손잡이에 손을 댄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서라. 부엌 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어요. 서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틀림없이 시어머니 명자였죠. 서윤은 등을 타고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손잡이를 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거짓말이 들킨 건가? 서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장례식이라고 거짓말한 게 들통난 걸까? 어떡하지? 서윤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네, 어머니.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며 서윤은 몸을 굳혔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부엌에서 나온 시어머니의 손에는 뭔가 커다란 물체가 들려 있었습니다. 붉은색 꽃무늬 보자기에 쌓인 그것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고소한 기름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아까 부엌에서 나던 그 냄새였습니다. 전을 부치는 냄새 같기도 했죠. 서윤은 그게 뭔지 몰라 멍하니 바라봤어요. 명자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슬리퍼가 마루 바닥에 척척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깼어요. 72의 나이에 새벽 4시부터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명자는 서윤 앞에 그 물체를 툭 내밀었어요. 빈손으로 가냐? 이거 가져가라. 서윤이 받아든 것은 3단 도자기 찬압이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쓰시던 사기 그릇 도시락이었죠. 성인 남성 몸통만 한 크기였어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낡은 찬압이었습니다.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닦아놓은 흔적이 보였어요. 그런데 서윤이 그것을 받아드는 순간 팔이 휘청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하마터면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죠. 서윤은 깜짝 놀라 도시락을 양손으로 다시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상갓집밥이 제대로 목구멍에 넘어가겠냐? 휴게소 들러서 괜히 돈 쓰지 말고 이거 먹어.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식사가 나오는데 굳이 이 무거운 도시락을 왜 들고 가야 하는 건지 서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장례식장 가면 밥 주는데 잔말 말고 가져가. 남기면 죽을 줄 알아. 명자가 호통을 쳤습니다. 새벽 4시에 그 큰 소리가 집안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서유는 혹시 남편이 깰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더 이상 말대꾸할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도시락을 받아들었죠. 그런데 도시락보다 더 문제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자기였어요. 서유는 자신이 입고 있는 검은 상복을 내려다봤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검은색이었죠. 장례식에 가는 사람답게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그리고 다시 도시락을 감싼 보자기를 봤습니다. 붉은색 바탕에 커다란 꽃무늬가 잔뜩 그려진 보자기였어요. 촌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검은 상복과 붉은 꽃무늬라니 이보다 안 어울리는 조합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어요. 어머니, 저 상복 입었는데 이 꽃무늬 보자기는 좀. 그럼 어쩌라고? 명자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그냥 쇼핑백에 담아주세요. 쇼핑백? 이 무거운 사기 그릇을 종이 가방에 넣었다가 터지면 내가 책임질래? 명자는 오히려 보자기 끈을 더 꽉 조여 묶었어요. 매듭이 단단하게 잡혔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그릇인데? 잔말 말고 들고 가. 서유는 어쩔 수 없이 꽃무늬 보자기를 들었습니다. 검은 상복에 붉은 꽃무늬 보자기라니. 상갓집에 가는 사람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서유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도시락을 들어보니 정말 무거웠어요. 밥하고 반찬이 들었다는데 왜 이렇게 돌덩이처럼 무거운 건지 서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일부러 무거운 걸 넣어서 골탕 먹이려는 건 아닐까? 시어머니라면 그러고도 남을 분이었죠. 서유는 시어머니를 힐끔 쳐다봤지만 명자는 이미 획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해 뜨기 전에 가라. 꿈을 대다 차 놓친다. 그 말을 끝으로 안방 문이 탁 닫혔어요. 서유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 서유는 씁쓸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대문을 나서자 새벽찬 바람이 볼을 때렸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사방이 어두웠어요. 서유는 도시락을 꼭 끌어안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도시락이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졌어요. 너무 무거워서 중심을 잡기가 힘들었죠. 큰 길까지 10분 정도 걸었을까요? 팔이 저려오고 어깨가 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새벽 운동 나온 할머니가 서윤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검은 상복에 붉은 꽃무늬 보자기. 그 조합이 이상해 보였는지 고개를 갸웃하며 지나갔어요. 서윤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남들은 시어머니가 용돈이라도 쥐어준다던데 서윤에게는 이 무거운 짐덩어리가 전부였어요. 드디어 큰 길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서윤은 도시락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묵직한 무게가 허벅지를 짓눌렀습니다. 이 무거운 도시락이 마치 시어머니가 자신의 어깨에 얹어놓은 5년간의 짐덩어리 같았어요. 손님, 어디로 갈까요? 기사님의 물음에 서윤은 정신을 차렸어요. 터미널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어두웠던 하늘이 조금씩 붉게 물들어갔죠. 서윤은 무릎 위에 도시락을 내려다봤습니다. 택시가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도시락이 덜컹거렸어요. 서윤은 도시락이 기울어지지 않게 양손으로 꼭 붙잡았습니다. 터미널까지 가는 동안 서윤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친구가 정말 2천만 원을 빌려줄까? 빌려준다 해도 나머지 3천만 원은 어떻게 구하지?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직 서윤은 알지 못했어요. 이 무거운 도시락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서윤은 그저 이 도시락이 무겁고 귀찮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는 서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하루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택시가 터미널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도시락 무게를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는 걸 보니 문득 엄마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릴 적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윤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6살 때 교통사고였어요. 그 후로 엄마는 혼자서 서윤을 키웠습니다. 새벽마다 식당에 나가 일하시던 엄마의 뒷모습이 떠올랐어요. 허리가 아파도 손이 트고 갈라져도 엄마는 쉬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늘 지쳐 있었지만 엄마는 서윤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으며 말씀하셨죠. 우리 서윤이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프면서도 숨기시던 분이었어요. 밥상에 반찬이 없어도 엄마는 늘 서윤에게 먼저 먹으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배가 안 고프다면서요. 나중에야 알았어요. 엄마는 늘 물로 배를 채우고 있었다는 걸.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코끝이 찡해졌어요. 이번에는 자신이 엄마를 지켜드려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평생 희생만 하셨던 엄마. 이번만큼은 서윤이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수술비를 구해야 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서윤은 택시에서 내려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도시락이 무거워서 팔이 저렸지만 엄마 생각을 하니 버틸 수 있었어요. 대합실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며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신호음만 울리고 받지 않았어요. 서윤은 전화를 끊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지금 버스 타. 몇 시에 도착해. 연락 줘. 하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눌렀습니다. 친구가 바쁜가 보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달랬어요. 아침이니까 아직 못 봤을 수도 있었습니다. 버스 탑승 시간이 됐어요. 서윤이 탑승구 앞에 섰습니다. 기사가 서윤의 짐을 보고 말했어요. 손님, 그 짐은 아래 짐칸에 넣으세요.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시락이 사기 그릇이라 짐칸에서 깨질까봐 걱정이 됐어요. 시어머니가 이게 얼마짜리 그릇인데 하고 소리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요, 안고 탈게요. 그 큰 걸요? 무거워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기사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서윤은 무거운 도시락을 안고 좁은 버스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빈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도시락을 무릎에 올리니 묵직한 무게가 허벅지를 짓눌렀습니다. 버스를 탄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쯤 서윤은 다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장이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연락이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혹시 마음이 바뀐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친구가 그럴 리 없다고, 바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어요. 끼익, 타이어 마찰음이 울렸습니다. 서윤의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무릎 위에 있던 도시락도 함께 미끄러졌습니다. 서윤은 반사적으로 도시락을 붙잡았어요. 두 팔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마터면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그때 옆자리 아저씨가 서윤을 쳐다봤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저씨가 빨간 꽃무늬 보자기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보자기가 예쁘네. 어머니가 싸주셨어요? 서윤은 잠시 멈칫했어요. 아, 네. 시어머니가요. 요즘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 없어요.
복 받으셨네. 서유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뜨끔했어요. 시어머니한테 거짓말하고 나온 게 떠올랐거든요. 괜히 고개를 숙이고 보자기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휴게소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버스가 휴게소에 정차했습니다.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려고 내렸어요. 서유는 도시락 때문에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무거운 걸 들고 내렸다가 다시 타기가 힘들었거든요. 버스가 휴게소에 서 있는 동안 서유는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이번에는 신호음도 안 가고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휴대폰을 꺼놓은 것 같았습니다. 왜 껐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서유는 문자를 또 보냈습니다. 제발 연락 좀 해줘. 나 지금 내려가고 있어. 답장은 없었어요.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서유는 창밖을 보며 초조해했어요. 도착하면 연락이 되겠지,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어요.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전부 광고 문자뿐이었죠.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기 시작했죠. 불안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수술비가 5천만 원이었어요. 친구가 2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아니면 방법이 없었어요. 서유는 제발 연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도시락을 꼭 끌어안았어요. 무거웠지만 이 무게라도 잡고 있어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유는 눈을 감고 엄마 얼굴을 떠올렸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엄마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버스가 목적지에 가까워질 무렵이었어요. 드디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유는 급하게 확인했어요. 친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었어요. 미안, 갑자기 사정이 생겼어. 돈 융통이 어려울 것 같아. 정말 미안. 서유는 문자를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어요. 문자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시간을 달려왔는데, 시어머니에게 거짓말까지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서유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친구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4번, 5번.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유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지 못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이번에는 바로 음성사서함이었습니다. 친구가 전화를 끊어버린 것 같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자리 아저씨가 힐끗 쳐다봤어요. 서유는 그 시선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을 여기서 구하려고 했는데 그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수술비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내일까지 입금해야 하는데 서유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터미널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 무게가 갑자기 천근처럼 느껴졌어요. 여기까지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 서유는 그 생각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울 수가 없었어요. 버스 안에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서유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려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고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매로 얼른 눈물을 닦았어요. 옆자리 아저씨가 쳐다볼까봐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무거운 도시락을 안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내리고 나서야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도시락을 안고 터미널 밖으로 나왔어요. 5시간을 달려왔는데 결국 헛걸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거짓말까지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서유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터미널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대로 돌아가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돌아가서 뭘 한단 말인가? 수술비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내일까지 입금해야 하는데 서유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때 문득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빈손이었어요. 돈도 못 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엄마 얼굴을 봐야만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유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이 없었어요. 서유는 도시락을 품에 꼭 안고 뛰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섰을 때는 옷이 반쯤 젖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서유는 곧장 엄마 병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유는 발걸음을 멈추고 엄마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살짝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6인실이었습니다. 엄마 침대는 맨 구석 창가 자리였어요. 다른 침대 옆에는 보호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웃으며 과일을 깎아주는 사람, 이불을 여며주는 사람. 하지만 엄마 침대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과일도 꽃도 사람도 텅 빈 의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창가 침대에 앙상하게 마른 여인이 누워 있었어요. 링거줄에 연결된 팔이 뼈만 남은 것처럼 가늘었습니다.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어요. 서윤아? 엄마였습니다. 순옥은 깜짝 놀라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어요. 서윤이 달려가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누워 계세요. 순옥은 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주름진 손으로 딸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우리 서윤이 언제 왔어? 옷은 왜 이렇게 젖었어? 자기가 아프면서도 딸 걱정부터 하는 엄마였어요. 서윤은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서윤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예전에는 따뜻하고 도톰했던 손이었습니다. 밥을 지어주시던 손, 머리를 쓸어주시던 손. 지금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어요. 핏줄이 파랗게 비쳐 보였습니다. 서윤의 눈가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밥은 먹었냐?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 순옥이 딸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더 반쪽인데 자기 걱정은 안 하시고 딸 걱정부터 하시는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응, 먹었어. 거짓말이었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거짓말. 눈이 풀렸는데 뭐라도 먹어야지. 엄마는 아픈 눈으로도 딸의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손을 잡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문득 지난 5년이 떠올랐습니다. 시집 온 지 5년. 서윤이 엄마를 본 건 손에 꼽았어요. 처음에는 명절마다 오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말했죠. 가게 누가 봐? 명절이 대목인데. 그 한마디면 끝이었어요. 서윤은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하면 항상 같은 말이었어요. 괜찮아, 오지 마.
네 시어머니 눈치 보여.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나 잘 챙겨. 서유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괜찮은 줄 알았어요. 보고 싶어도 오지 말라고 말해야 했던 엄마 마음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암 진단을 받은 날, 엄마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혼자 검사받고 혼자 결과를 들었습니다. 혼자 울었어요. 그리고 서윤에게 전화해서 말했죠. 별거 아니야. 조그만 혹이래. 걱정 마. 서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엄마가 항상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그게 거짓말인 걸 알게 된 건 의사한테 직접 전화가 온 후였어요. 보호자분,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빨리 오셔야 해요. 그 전화를 받고 서유는 정신이 아득해졌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그동안 왜 못 왔을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 혼자 병원 다닌 거 생각하면 나 너무 미안해. 미안해, 엄마. 순옥은 딸의 손을 꼭 쥐었어요. 무슨 소리야? 시집살이 바쁜 거 엄마가 모르냐? 그래도 엄마가 안 부른 거잖아. 네 탓 아니야. 서윤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안 부른 게 더 마음 아파. 순옥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아. 응? 엄마 수술 안 해도 돼. 서윤이 화들짝 놀랐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돈 없으면 그냥 이대로 살다 가면 돼. 순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네가 빚지면서 엄마 살리면 그건 엄마가 더 힘들어. 엄마, 진짜야. 엄마 때문에 네 인생 망치면 안 돼. 서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엄마는 죽어도 딸한테 짐이 되기 싫은 거였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순옥이 베개 밑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비닐봉지에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귤 3개와 작은 약과 2개. 옆 침대 보호자가 나눠줬어. 과일 많이 가져왔다고 순옥이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안 먹고 숨겨뒀다. 우리 서윤이 올까봐. 서윤은 그것을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엄마, 병원 밥이 입맛이 없어서 안 먹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먹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그랬어요. 자기는 괜찮다고, 배 안 고프다고, 아프지 않다고 늘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부 딸을 위한 거짓말이었어요.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이었어요. 엄마와 단둘이 원룸에서 살 때였습니다. 밥상에 반찬이 별로 없던 날 엄마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배 안 고파? 너 먹어. 서유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배가 안 고픈 줄 알았어요. 나중에야 알았죠. 엄마는 항상 자기 몫을 딸에게 주고 물로 배를 채웠다는 걸. 그 엄마가 지금도 똑같았어요. 아파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시면서 얻은 귤 몇 개마저 딸 주려고 숨기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랬듯이 서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귤과 약과를 부여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순옥이 딸의 머리를 쓸어내렸어요. 울지 마, 우리 서윤이. 엄마가 더 속상해. 하지만 순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녀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병실 안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슬쩍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서유는 눈물을 훔치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뭘 가져왔는지. 돈도 못 구해왔습니다. 빈손이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얻은 귤 몇 개라도 아껴두셨어요. 서유는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때 품에 안고 온 것이 떠올랐어요. 묵직한 무게감. 시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이었습니다.
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도 가져온 게 있어. 품에서 꽃무늬 보자기에 쌓인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그게 뭐냐? 시어머니가 가는 길에 먹으라고 싸주셨어. 서윤이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어요. 묵직한 3단 도시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같이 먹자. 서윤이 첫 번째 뚜껑에 손을 댔습니다. 서윤이 첫 번째 뚜껑을 열었습니다. 전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어요. 식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밥이 아니었어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전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전복전, 육전, 표고버섯전이 정성스럽게 한 장 한 장 겹쳐져 있었죠. 서윤은 자기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시어머니가 싸주신 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콩나물 대가리 하나도 아까워하시던 분이었어요. 전기세 아끼려고 한여름에도 선풍기 하나로 버티시던 분이었습니다. 쓰레기통 뒤져서 버린 콩나물 대가리 세시던 분이었죠. 그런 분이 전복을 사서 전을 부치셨다니. 서윤은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냐? 순옥이 도시락을 들여다보며 감탄했어요. 전복이네, 전복. 순옥이 손을 내밀다가 멈칫했습니다. 귀한 음식 앞에서 선뜻 손이 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엄마, 먹어. 시어머니가 싸주신 거야. 서윤이 젓가락을 엄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사돈 어른이 이걸 다 직접 하셨니?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벽에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던 소리가 바로 이거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전을 부치고 계셨던 거였어요. 서윤이 두 번째 뚜껑을 열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확 퍼졌어요. 부드럽게 익은 소갈비찜이 들어 있었습니다. 뼈가 쏙 빠질 정도로 푹 익혀져 있었어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있었죠. 서윤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소갈비찜이라니. 평소 명절이나 제사 때도 고깃값이 얼마냐며 아끼시던 분이었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며느리 점심으로 이 귀한 음식을 싸주셨다니. 서윤은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 간다고 거짓말한 것이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시어머니가 이걸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서윤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하는 며느리를 위해 새벽부터 이걸 만드셨다는 게 너무 죄송스러웠죠. 아이고, 냄새 좀 봐라. 기가 막히다. 순옥이 감탄했어요. 이걸 언제 다 하셨대?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어서 먹어. 배고프지? 순옥이 갈비찜을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순옥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맛있다. 정말 맛있네. 병원 밥만 먹던 엄마였습니다. 맛도 없고 식은 밥에 짠 반찬뿐이었어요. 얼마 만에 먹어보는 제대로 된 음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옥이 갈비찜을 씹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서윤은 엄마가 먹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야윈 볼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그 모습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참 전과 갈비찜을 먹던 순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서윤아, 응? 밥이 없네. 서윤도 그제야 깨달았어요. 1단에는 전, 2단에는 갈비찜이 들어 있었습니다. 밥이 없었어요. 그러네. 밥은 맨 아래 칸인가 보다. 서윤이 세 번째 뚜껑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뚜껑이 유난히 뻑뻑했어요. 서윤이 힘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1단과 2단을 비웠는데도 도시락은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밥이 이렇게 무거울 리가 없다고 서윤은 생각했어요. 왜 그러니? 안 열려?
순옥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서윤이 힘껏 뚜껑을 열었어요. 복! 뚜껑이 열린 순간 서윤과 순옥이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하얀 쌀밥 대신 들어있던 것은 검은 비닐봉지와 신문지로 칭칭 감긴 덩어리들이었어요. 마치 벽돌처럼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순옥이 물었어요. 쓰레기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검은 비닐을 찢었어요. 비닐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5만 원권 현금 뭉치들이었습니다. 꼬깃꼬깃한 돈과 빳빳한 돈이 섞여 있었어요. 수표 다발도 있었습니다. 서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순옥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서윤아, 이거 다 돈이냐?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돈을 꺼냈습니다. 1만 원권, 5만 원권 수표가 섞여 있었어요. 꼬깃꼬깃한 시장돈과 빳빳한 은행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어보았어요. 정확히 5천만 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 딱 수술비야. 서윤은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이걸 준비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린 돈다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돈 사이에 뭔가 끼어 있었어요. 하얀 편지 봉투였습니다. 겉면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V라고 적혔다가 두 줄로 찍찍 긋고 옆에 다시 써 있었습니다. 사돈의 쾌유를 빕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먹물이 번진 듯한 서툰 글씨였어요. 시어머니의 손도 떨렸던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며느리야, 어제 내가 화장실에서 통화하는 거 들었다. 암이라며. 그놈의 친구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거. 눈탱이가 붕어처럼 부어가지고 퍽이나 솟겠다. 산 사람은 살리고 봐야지. 이거 내 쌈짓돈이랑 가게 보증금 미리 땡겨온 거다. 내 며느리 기죽지 마라. 돈 없어서 엄마 죽였다는 소리 평생 한으로 남기지 마라. 밥은 못 넣었다. 빈자리에 이거 넣느라. 밥 굶지 말고 다녀와라. 서윤은 편지를 읽다가 더 이상 읽지 못했습니다. 글자가 눈물에 번져서 보이지 않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손이 떨려서 편지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거짓말인 것도, 친정 엄마가 아픈 것도 다 알면서 모른 척 해주셨던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끓이고 평생 모은 돈을 도시락에 넣어주셨던 거였죠. 서윤의 머릿속에 지난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콩나물 대가리 몇 개 버렸다고 호통치시던 시어머니. 이게 다 돈이야 하고 소리치시던 목소리. 매일 장부 검사하시고 한 푼이라도 아끼라고 잔소리하시던 그 모습. 그게 다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였다는 걸 서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게 서윤은 믿기지 않았어요. 서윤은 도시락을 끌어안고 엎드렸습니다.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순옥도 편지를 보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아이고. 주름진 얼굴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 순옥이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서윤아, 너 시어머니 복 받은 거다. 고맙습니다, 사부인. 정말 고맙습니다. 서윤은 바닥에 엎드린 채 울었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저는 그것도 모르고 호랑이 할망구라고 욕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도시락 무게가 원망스러웠던 자신이 서유는 부끄러웠습니다. 돌이라도 넣은 거 아니냐고 의심했던 자신이 창피했어요. 버릴까 고민했던 자신이 죄인 같았죠.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어요. 옆 침대 보호자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시어머니가 있다니. 요즘 세상에 귀한 분이네. 병실 안이 훌쩍이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도시락 바닥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쪽지가 깔려 있었어요. 집어들었습니다.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쓰러지면 누가 책임질래? 사돈 수술 잘 되면 연락해라. 걱정된다. 마지막 세 글자. 걱정된다. 서유는 그 세 글자를 보며 또다시 눈물이 터졌습니다.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세 글자였어요. 병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빈 도시락을 가슴에 안은 채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도 서윤도 병실 사람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훌쩍이는 소리만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한참을 울고 난 뒤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흔들리던 눈빛이 단단해져 있었어요. 서윤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수술 받아.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꼭 나아야 해. 순옥이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볼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순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부인 은혜 갚으려면 살아야지. 순옥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서유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시락 3단에 있던 돈을 챙겼어요. 꼬깃꼬깃한 돈과 빳빳한 돈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서유는 병실 문을 열고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원무과 창구 앞에 섰어요. 박순옥 환자 수술비 납부하러 왔습니다. 서윤이 가방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5천만 원을 창구에 내밀었어요. 꼬깃꼬깃한 시장돈과 빳빳한 은행돈이 섞인 그 돈다발이었습니다. 직원이 돈을 세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내일 오전 9시 수술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서윤은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엄마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또 핑 돌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잠시 창구를 붙잡아야 했어요.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윤은 그 영수증을 꼭 쥐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엄마가 침대에서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윤이 엄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수술비 냈어. 내일 오전에 수술이야.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부인한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다.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그때 순옥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윤아, 핸드폰 좀 줘봐라. 서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사부인한테 전화 한 통 해야지. 서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몸도 안 좋은데 이런 은혜를 입고 전화 한 통 못하면 사람이 아니지. 순옥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서윤은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말릴 수가 없었어요. 순옥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서윤이 시어머니 번호를 눌러드렸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서윤은 옆에서 조마조마하게 지켜보았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실지, 받으시면 뭐라고 하실지 걱정이 됐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순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저 사돈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옥이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부인 덕분에 수술 받게 됐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목소리가 점점 갈라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해드린 게 뭐가 있다고. 투박한 말투였어요. 하지만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서유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무슨 말씀을요?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순옥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몸조리나 잘하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 같았어요. 서유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래요, 알았어요 하고 뚝 끊으셨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몸조리나 잘하세요라니. 서유는 그 투박한 말 한마디가 가슴에 콕 박혔어요. 시어머니도 걱정이 되셨던 거구나. 서유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순옥이 말을 이었어요. 사부인, 근데 서윤이가 오늘 밤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서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 그 얘기를 꺼내시는지 당황스러웠어요. 서윤이 손을 저으며 말리려 했지만 엄마는 이미 말을 하고 있었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수술이 언제예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내일 오전이에요. 근데 왜 오늘 밤에 올라와요? 퉁명스러운 말투였어요. 하지만 서유는 그 안에서 뭔가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수술 보고 와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서유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수술 보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가게 걱정하지 말고 엄마 곁에 있으라고 하신 거였어요. 가게 걱정은 하지 마세요. 내가 볼 테니까.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밥 굶지 말고 사돈도 뭐 좀 드세요.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서유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순옥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서윤아, 들었지? 순옥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당연히 보고 가야 한다고 하셨어.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허락을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걱정해 주신 거였어요. 왜 오늘 밤에 올라와요라는 그 한마디. 투박했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유는 그게 시어머니의 방식이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호랑이 같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 무섭다고만 생각했던 시어머니, 그 안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는 걸 서유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속으로 욕하고 원망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순옥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응? 시어머니한테 평생 잘해라. 순옥의 눈이 촉촉했어요. 이런 분 없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엄마. 알아. 서윤이 엄마의 손을 꼭 쥐었어요.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서윤은 침대 옆에 놓인 빈 도시락을 바라보았습니다. 1단, 2단, 3단 모두 비어 있었어요. 아까 시어머니가 정성껏 채워주셨던 그 도시락이었습니다. 전복전, 육전, 소갈비찜, 그리고 5천만 원. 시어머니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던 도시락이었어요. 서윤은 빈 도시락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 전을 부치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꼬깃꼬깃한 돈을 하나하나 세시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서윤은 이 도시락을 빈손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수술이 끝나면 꼭 채워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시어머니 마음만큼은 아니어도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채워가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것으로요. 밤이 깊어갔어요. 병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하나둘 잠이 들었어요. 서윤은 엄마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너도 좀 자라. 내일 힘들어. 순옥이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 옆에 있을게. 서윤이 엄마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 내 딸. 순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서윤은 엄마가 잠들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어요. 서윤은 엄마 손을 잡은 채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떠 있었어요. 서윤은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엄마의 수술이었어요. 병실에는 엄마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어요. 서윤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엄마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야윈 얼굴이었지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서윤은 엄마가 꼭 낫기를 빌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꼭 은혜를 갚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두 분 다 자신에게는 소중한 어머니였어요. 친정 엄마도 시어머니도. 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외롭지 않았어요. 엄마가 옆에 있었고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도시락이 곁에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윤은 밤새 엄마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엄마의 수술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박순옥 환자분,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순옥이 이동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서윤이 엄마 곁에 바짝 붙어 걸었어요. 수술실 앞까지 함께 갔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멈춰야 했어요. 순옥이 서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앙상한 손이었지만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고마웠어. 내 딸로 태어나줘서.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대답 대신 엄마 손에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차가운 엄마 손등에 따뜻한 입술이 닿았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꼭 일어나야 해.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옥이 딸의 손을 쓸어주며 말했어요. 서윤아, 4시간이나 걸린다며. 여기서 멍하니 있지 말고 시어머니 도시락이나 채워. 엄마, 그게 엄마 마음이 더 편해. 알았지?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순옥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문이 닫힐 때까지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순옥도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발 무사히 끝나기를. 서윤은 속으로 빌었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4시간 정도 걸립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4시간. 서윤은 대기실 의자에 앉았어요. 엄마 수술 중인데 자리를 비워도 될까?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도시락 채워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손을 움직이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께 드릴 도시락을 채우면서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서윤은 병실로 돌아가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병원 밖으로 나섰어요. 병원 근처에 재래시장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시장은 아침부터 북적거렸습니다. 채소를 파는 가게, 생선을 파는 가게, 반찬을 파는 가게. 서윤은 천천히 시장을 둘러보았어요. 뭘 사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 시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것. 반찬 가게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진열된 반찬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시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밥상에서 멸치볶음을 유독 자주 집어드시던 모습이었어요. 시금치나물은 항상 먼저 비우셨습니다. 깻잎 장아찌는 아끼듯 조금씩 드셨죠. 서유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5년 동안 같이 밥을 먹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리요. 무섭다고만 생각했던 시어머니. 하지만 서유는 시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야 깨달은 거였어요. 서윤의 눈시울이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멸치볶음이랑 시금치나물 주세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깻잎 장아찌도요. 반찬을 담는데 상인이 물었어요. 아가씨, 상복 입고 웬장을 봐요? 서윤이 자기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 입고 온 검은 옷이었어요. 장례식 간다고 거짓말하며 입었던 옷이었죠. 서윤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드릴 거예요. 상인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시어머니한테요? 네. 저한테 큰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서윤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상인이 한참 서윤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있네. 상인이 계란말이를 몇 개 더 얹어 주었어요. 덤이야.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려. 서윤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장을 나서는데 약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발걸음을 멈췄어요. 시어머니 무릎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기 전에 무릎을 잡으시던 모습이었어요. 아이고 무릎이야 하면서 인상을 찌푸리시던 모습. 서윤은 그 모습을 여러 번 봤었습니다. 약국으로 들어갔어요. 무릎 파스랑 관절약 주세요. 약사가 약을 봉투에 담아주었습니다. 서윤은 이것도 챙겨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덜 아프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근처 밥집에서 흰 쌀밥을 샀어요. 이제 도시락을 채울 차례였습니다. 서윤은 병원 로비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열었어요. 1단에는 따뜻한 밥을 담았습니다. 2단에는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깻잎 장아찌, 계란말이를 넣었어요. 3단에는 약봉지를 넣었습니다. 서윤은 꽉 찬 도시락을 바라보았어요. 5천만 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 가게 보증금까지 빼서 넣어주신 그 마음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서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들로 채웠어요. 시어머니 마음만큼은 못해도 자신의 마음은 담았다고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닫았어요. 시계를 보니 3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서윤은 서둘러 수술실로 향했어요. 병원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급하게 뛰다가 발이 미끄러졌어요. 넘어지는 순간 서윤은 본능적으로 도시락을 감쌌습니다. 쿵!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어요. 스타킹이 찢어지고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먼저 한 것은 도시락 확인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밥도 반찬도 약봉지도 전부 무사했어요.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서윤은 다시 일어났어요. 무릎이 쓰라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절뚝거리며 수술실로 향했어요. 수술실 앞에 도착하니 마침 의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달려갔어요. 선생님, 수술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종양 제거 깨끗하게 됐고 예후 좋습니다. 서윤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도시락을 꼭 안은 채 엉엉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지나가던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만 서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살았다는 안도감, 시어머니에 대한 고마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얼마 후 순옥이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마취가 풀리며 순옥이 눈을 떴어요. 서윤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야. 수술 잘 끝났어. 순옥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아직 마취가 덜 풀린 얼굴이었습니다. 서윤아. 순옥이 딸을 바라보다가 무릎을 보았어요. 피가 배어나온 무릎이었습니다. 무릎이 왜 그래? 괜찮아. 대신 이거 지켰어. 서윤이 꽉 찬 도시락을 보여주었어요. 어머니 입맛에 맞게 채웠어. 순옥이 도시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기특했어요. 그래. 잘했어. 순옥이 서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서윤아, 이제 가봐라. 서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좀 더 있을게. 아니야. 시어머니 기다리신다. 순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꼭 전해라. 사돈이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고. 서윤은 엄마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진심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엄마. 엄마도 빨리 나아. 알았지? 또 올게. 순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가봐, 우리 딸. 서윤은 엄마 이마에 입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품에는 꽉 찬 도시락이 안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무게를 느꼈어요. 올 때와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올 때는 도시락 무게가 원망스러웠어요. 뭘 이렇게 무겁게 싸주셨나 싶었죠. 돌이라도 넣은 건가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 무게가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담긴 무게였어요. 시어머니께 전하고 싶은 마음이 담긴 무게였습니다. 서윤은 터미널로 향했어요. 시어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무릎 위에 도시락을 올려놓고 앉아 있었어요. 올 때와는 다른 무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채워주셨던 5천만 원은 이제 없었어요. 대신 서윤이 직접 채운 밥과 반찬이 들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서윤은 도시락을 꼭 안았어요. 아까 넘어져서 무릎이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도시락은 무사했어요.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서윤은 이 도시락을 빈손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께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신의 정성은 담아가야 했죠. 창밖 풍경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았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를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감사하다고 해야 할까? 죄송하다고 해야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쉽게 나올 것 같지 않았어요.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서윤이 버스에서 내렸어요. 해가 거의 다 져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집까지는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서윤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루 종일 병원을 오간데다 밤새 잠도 못 잔 탓에 다리가 무거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라는 생각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골목을 돌아서는 순간이었어요. 서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비가 오지 않는데 손에 우산을 들고 서 계셨죠. 시어머니였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시어머니가 왜 밖에 나와 계신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옆집 할머니가 지나가며 말했어요. 어머, 며느리 왔네? 할머니가 서윤을 보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1시간 넘게 서 계셨어. 서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비 온다고 하니까
우산 들고 나오셨더라고. 서윤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명자는 딴청을 피우며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비 한 방울 안 오는 하늘을요. 서윤의 눈시울이 빨개졌습니다. 명자가 서윤을 보자마자 인상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서윤의 옷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얼굴도 많이 부어 있었거든요. 밤새 울고 잠도 못 잔 티가 났죠. 밥은 먹고 다닌 거야? 서윤이 대답하기도 전에 명자의 눈이 아래로 향했습니다. 무릎은 왜 그래? 서윤의 무릎에 피가 배어 있었어요. 아까 병원에서 넘어졌을 때 다친 거였습니다. 스타킹이 찢어지고 살이 까져 있었어요. 명자가 서윤의 팔을 확 잡았습니다. 이것 봐. 살이 다 까졌잖아. 목소리는 화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윤의 팔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걸 느꼈어요. 들어와. 빨리. 명자가 서윤을 끌다시피 대문 안으로 들였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서윤이 품에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거. 명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거 내가 싸준 거 아니냐? 채워왔어요. 서윤이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빈손으로 오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명자가 도시락을 받아들었어요. 천천히 첫 번째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쌀밥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어요. 두 번째 뚜껑을 열었어요. 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의 손이 멈췄어요.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깻잎장아찌, 계란말이. 명자가 한참 도시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뭐냐?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맞죠?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5년 동안 함께 밥상을 받았지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는 알고 있었어요. 묻지도 않았는데요. 명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멸치볶음은 어머니가 맨날 먼저 집으시잖아요. 서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시금치나물도 항상 먼저 비우시고요. 깻잎장아찌는 아끼듯이 조금씩 드시더라고요. 명자의 눈이 커졌어요. 이 며느리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5년 동안 말없이요. 명자가 세 번째 뚜껑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약국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무릎 파스랑 관절약이요. 서윤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어머니 비 오기 전에 무릎 잡으시잖아요. 명자가 서윤을 바라보았어요. 눈이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었어?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5년인데요. 그 정도는 알죠. 명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바보같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누가 이런 것까지 하래.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거든요. 서윤은 그 모습을 처음 보았어요. 5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물이었어요. 명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시락 채워오라고 한 거 그냥 너 보내주려고 한 소리야. 명자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진짜로 채워올 줄은 몰랐어. 서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명자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미안하다.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다 보니 마음이 옹졸해져서. 명자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못하겠더라. 서윤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명자가 소매로 눈가를 훔쳤어요. 투박하게 대충 훔쳤습니다. 내가 떠날까봐 일부러 독하게 군 거야.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못난 늙은이 용서해라.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니, 울긴 왜 울어? 바보같이. 명자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명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앞치마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 거야. 서윤이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봉투 안에는 통장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서윤. 서윤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비상금이야. 쓸 때 써. 서윤이 통장을 펼쳤어요. 매달 3만 원, 5만 원씩 입금된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서윤의 눈이 첫 입금 날짜에 멈췄어요. 5년 전 3월, 서윤이 시집온 그 달이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시끄러워. 들어와. 밥 식는다. 명자가 딴청을 피우며 먼저 걸어갔습니다. 서윤은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5년 동안 서로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집온 첫날부터 며느리 몫을 모으고 계셨어요. 며느리는 5년간 시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로 하지 못한 마음들이 오늘에서야 만난 거였어요. 두 사람이 함께 문턱을 넘었습니다. 집안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서윤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문턱이 이렇게 낮았던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5년 동안 이 문턱이 얼마나 높게 느껴졌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문턱은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건 마음이었어요. 서윤의 마음도 시어머니의 마음도 서로를 향한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윤이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랐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밥상을 차리시려는 것 같았어요. 앉아 있어. 금방 차린다.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서윤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을요. 서윤은 따뜻한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5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처음 온 것처럼 새롭게 느껴졌어요. 서윤은 도시락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채워주신 도시락, 그리고 서윤이 채워온 도시락, 2개의 도시락이 오고 갔어요. 그 안에 담긴 건 밥과 반찬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전하지 못했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밖에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고 나왔던 우산이 맞았어요.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시어머니가 1시간 넘게 우산 들고 기다리셨던 거였습니다. 서윤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어요. 투박하기만 하던 시어머니. 그 안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이 눈을 떴어요.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나갔고 집에는 시어머니와 자신뿐이었거든요. 서윤은 누군가 싶어 부엌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멈춰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상을 차리고 계셨어요. 서윤은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힐끗 쳐다봤습니다. 뭘 서 있어? 앉아. 밥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나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5년 동안 시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서윤이 차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어머니가 직접 차려주셨어요. 어머니가 직접?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끄러. 식기 전에 먹어. 시어머니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았어요. 그 안에 담긴 마음을요. 5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주시다니. 서윤은 코끝이 찡해졌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어요. 서윤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습니다.
따뜻했어요.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끓이신 것 같았습니다. 국 싱거워?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아니요. 맛있어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게 보였습니다. 서윤은 모른 척 밥을 떴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편하게 밥을 먹은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윤과 시어머니는 예전과 달라졌어요.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줄었어요. 서윤도 시어머니 앞에서 덜 긴장하게 됐죠.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서윤이 가게 앞을 쓸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붉었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남자가 서윤 앞에 멈춰 섰어요. 야, 여기 반찬 가게지?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손님. 뭐 필요하세요? 아까 여기서 산 거 상한 거 아니야? 서윤이 당황했어요. 네, 저희 매일 새벽에 만드는데. 뭐, 말대꾸야? 남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윤이 움찔했어요. 손님, 진정하시고. 진정? 내가 지금 배탈 났다고. 남자가 서윤을 노려봤습니다. 너 같은 게 장사를 해?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남자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반찬을 팔아. 남자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옆가게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서윤은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창피했습니다. 억울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눈이 불을 뿜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런 시어머니를 처음 봤어요. 평소의 투박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든든했죠. 뭐야, 할머니? 남자가 시어머니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윤 앞에 딱 섰어요. 서윤을 등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처럼요. 시어머니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애한테 뭐라 한 거야? 남자가 움찔했어요. 뭐, 우리 애? 내 딸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내 딸한테 감히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골목이 조용해졌어요. 서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딸이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딸이라고 하셨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서윤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내 딸이라고. 서윤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시어머니가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남자가 뒷걸음질 쳤어요. 우리 딸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만든 반찬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걸 낮부터 술 처먹은 주정뱅이가 뭐라 하는 거야? 아니, 나는. 남자가 말을 더듬었어요. 꺼져.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골목 끝을 가리켰습니다. 다신 이 골목에 얼씬도 하지 마. 남자가 불이 나게 도망쳤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옆가게 상인들이 웅성거렸어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 저 할머니 달라졌네. 철물점 사장이 맞장구 쳤어요. 그러게. 그렇게 구박하더니 이제는 딸이래.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변하나? 시어머니가 그쪽을 힐끗 봤어요. 상인들이 슬쩍 시선을 피했습니다. 뭘 봐. 볼 일 없으면 가게나 봐.
시어머니가 투덜대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골목이 조용해졌어요. 서윤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카운터 앞에 서 있었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물건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서윤이 불렀어요. 됐어. 별일 아니야. 시어머니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이 시어머니 뒤에 섰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등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마를 대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등은 작았어요. 앙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딸이라고 하셨어요. 내 딸이라고. 5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아니, 기다리는 것조차 포기했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들었습니다. 그것도 남들 앞에서요. 서윤은 시어머니의 등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시어머니도 울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울긴 왜 울어?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이마를 등으로 받치고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전해졌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았어요. 두 사람이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란히 걸었어요. 아무 말 없이요.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윤은 시어머니보다 한 발 뒤에서 걸었을 거예요. 눈치를 보면서요. 하지만 오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요. 서윤은 그게 너무 좋았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서윤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이 마주 봤습니다. 5년 동안 이렇게 편하게 마주 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예전에는 눈치를 봤습니다. 시어머니 기분이 어떤지, 뭘 잘못했는지.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그냥 편했습니다. 뭘 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안 봤어요. 서윤이 웃었어요. 시어머니도 피식 웃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시어머니의 웃는 얼굴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이 밥을 먹었어요. 조용히 천천히 먹었습니다. 밥 맛있냐?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네, 맛있어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서윤은 숟가락을 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밥을 먹고 싶다고, 시어머니와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다고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부엌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윤은 문득 생각했어요. 5년 동안 이 집이 이렇게 따뜻했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아니, 집은 그대로였어요. 달라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도, 서윤의 마음도요. 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창문 틈으로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긴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었어요. 서윤과 시어머니 사이에도요. 이 이야기에는 세 가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지만 정도 못 속여요. 함께 밥 먹고 세월을 나누면 그게 가족입니다. 둘째, 마음은 표현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명자는 몰랐어요. 며느리가 자기 취향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걸요. 서윤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첫날부터 자기 몫을 모으고 있었다는 걸요. 서로 말 안 해도 보고 있었습니다. 셋째,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이깁니다. 서운함을 쌓아두면 벽이 돼요. 하지만 먼저 다가가면 그 벽은 무너집니다.
혹시 지금 마음 전하지 못한 가족이 있으신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